제가 다녔던 학교는 마감날이 다 같아요. 전 학년이. 그래서 누가 발표하느냐? 교수가 발표해요. 어?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고 역시 평가하고. 교육이 나라요. 자, 그러면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게시판에다가 댓글을 달아달라고 제 Q&A를 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서 지금 질문이 4개 정도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은 좀 요약해서 길어가지고 이정훈 건축가 편을 보고 대학교 해외에는 대학교 건축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다 똑같은 교육을 하느냐 반대로 그러면 요즘 한국 대학교들은 조금씩 특색이 있는지 특성이 있는지 좀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우리 마침 또 유 교수님이 오셨잖아요. 유 교수님이 다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 이거 소개해야 돼. 그래도 한동덕 교수님이십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그 뭐 한국 학교에 6년 정도 있어갖고 뭐 일단 한국 학교부터 시작한다면은 건축 인증 과정으로 바뀌었잖아요. 5년제로. 그래서 저도 저희 학교는 4년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 교육 인증 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랑 첫 해부터 소통하면서 저희 커리큘럼도 검토하고 등등등등을 살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5년 인증 한 10년 넘었죠. 저희 가지고 온 게.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5년제로 급급하게 이렇게 돌고 인증을 받다 보니까 되게 동일시 되었다. 전국 학교들이. 근데 서울대부터 시작되어서 그 커리큘럼이 거의 복부처럼 되고 있다라는 또 그런 비판의 시각도 있고.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건데 그렇지 않은 게 있다고? 네, 그런 또 단점을 안고도 있다. 그러면서 저희 학교 커리큘럼은 한 4년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과목이 적어서 어찌 보면은 5년제만큼의 교육과정은 없으나 그 건축 설계 실습에서는 좀 더 자율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에서 못하는 좀 실험적인 것들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은 또 강점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좀 4년제로 다시 검토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라고 제가 들은 거가 있거든요. 그 문제 무용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4+2로 해서 대학원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걸 알고 있고요. 해외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로 그 학교들마다 성향이 있어요. 저는 그 미국 중에서도 LA로 좀 한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LA. 나성 나성이 딱 들어갔네. 네. 거기 있었는데 LA만 해도 일단 그 건축 학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USC, UCLA, 사이악 이렇게 해갖고 좀 다채롭잖아요. 그 외에 조금 작은 규모의 건축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실무에 나갔을 때 어디 출신이냐 했을 때 이제 딱 인지가 되죠. USC 출신이다. 그러면 실무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그 테크놀로지랑 해서 이런 학생들이 오겠구나. 그리고 유니버시티라는 종합대학이 갖고 있는 강점 그런 걸 알고 있고 사이악 많이 알고 있는 실험적이고 그 에리고 엠모스가 처음 확장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이고 뭐 여러 가지 제로 실험부터 했고 모형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 또 실무 감각에 있어서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또 이렇게 거리가 생겨서 실제로 진출을 보더라도 사무소로 안착하는 경우보다 워낙에 끼가 많고 창의적이어서 사이악 출신들은 다른 분야로 또 진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학부 과정도 이야기하면은 유사해요. 그러니까 5년제냐 아니냐인데 거기도 그러니까 유니버시티는 5년제고 또 거기 방금 말씀하신 세 개가 네. 기고 아니고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제라 하기보다는 인증 과정이냐 아니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년제가 사실은 미국 그 인증 과정에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 비율상으로 5년제가 있는 것보다 미국은 상당히 적어요. 실제적으로 유학을 그렇다고 하더라고. 유학을 선택하실 때 보면은 인증 과정인 학교가 우리가 유명한 소위 뭐 아이비리그 중에도 없는 학교가 있고 공학으로 조금 더 특화된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교육을 만약 유학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시려면은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어느 것을 중점으로 해서 분야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건축학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5년을 졸업해야 우리가 라이센스랑 연결돼 있잖아요. 네. 건축사 네. 자격을 결국 취득할 수 있는 거를 돼 있잖아요. 그럼 방금 미국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미국은 근데 여지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는 사실 인증 과정이 아닌 학교를 졸업한 직원이 있었는데 실무를 몇 년 더 하고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 시험이 되게 자주 업데이트가 돼요. 제가 할 때는 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다 못한 거를 실무에서 더 긴 시간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하면은 건축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틈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5년제나 아니면 전문대학을 안 나오면은 그 다음은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렇게 실무 7년인가 하게 되면 건축사 자격을 볼 수 있는 요건이 예의사 시험 자격.
예비사 보고 예.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없습니다. 학 예, 아니면은 맞아요. 전문 대학원. 그래도 맞아요. 조금 정정하자면 개별 인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틈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4년 제도. 아, 하려면 4년제도 개별 인증을 하면 돼요. 그러면 개별 인증에서 뭐 설계 학점이 좀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수업을 들어오면 들어야 돼요. 돼. 근데 어디선가 들어야 되는데 이 어디선가가 없어요. 대학원. 그러니까 학점 수가 그게 네. 확보가 안 된다. 그러니까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표현이 맞는 거죠. 근데 개별 인증을 통해서 간 사례가 근데 아까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말해서 이야기 했는데 아무튼 그 학교가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이 학교를 나오면은 실무를 좀 배양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건축학으로 그냥 다 가버리고 공학과만 이제 떨어져 나오고 하니까 그쪽은 이제 시공이라 뭐 이런 쪽 갈 수 있지만은 학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학생들도 선택할 수 없는 막 그런 게 돼가지고 이 학교를 나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 한동대학을 나오면은 뭐 여기는 뭐 기술 중심의 어떤 그런 실무 중심이다 이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은 그게 네. 조금 이렇게 어느 학교를 나오면은 학풍이 네, 명확하게 있죠. 사회적으로도 네, 있어요. 되는 거예요. 인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무에서 어디 학교 나왔니? 그러니까 어느 학교 출신이냐 하면은 일단은 어디 학교 출신이다. 그러니까 건축계에서도 그러니까 이미 딱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어떤 교육을 받았겠구나. 학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도 약간 예측 가능하게 뭔가를 자기를 맞아요. 수련해 나가고 그 건축의 애매한 거에서 뭐 설계 위주가 아니고 약간 그 테크니컬한 쪽이면 딱 그쪽에 더 수업이나 이런 게 돼 있겠네요. 이런 것도 되게 특이했던 게 그러니까 교수님도 사실은 유학을 하는 입장이니까 교수님들을 보긴 보죠.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누가 직접 내 교수님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보고 학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무엇을 좀 중시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교수가 와서 어떤 설계를 개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독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그래도 공학 기술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을 것 저도 같고. 학교를 많이 접한 건 아니니까 나도 한계가 있는데 보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크리틱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근데 프랑스는 약간 다르게 수업을 하고 조금 더 도제식이라는 설명은 들었어요. 설계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어떤 프로세스를 이끌어내냐, 프로세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프로페서들이 결정하는 게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1학년은 어떤 수업, 2학년은 어떤 수업 듣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학년용으로 개설되는 거, 고학년용으로 개설되는 거, 석사학위로 개설되는 거 이렇게 분야 조금 한 세 덩어리 정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자기가 졸업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성향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리고 항상 맞지만 어디서든 튀는 애는 있어요. 그 커리큘럼에. 근데 기본적으로 크리틱 수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도 많지 않아. 거기는 시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딱 베를린만 학교가 2개인데 유니버시티 기준으로 보면 베를린 공대가 생각보다 더 파격적이고 내가 들었던 청강했던 것들은 그 옆에 그 베를린 미술대가 있는데 거기는 내가 보기엔 더 정론적이었어. 더 도면을 충실하게 그리고 더 명확한 평입 단면도를 구현해내고 그래서 오히려 이름과는 또 매칭이 안 되는 그렇지만 스타일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쪽은 확실히 컨텍스트가 좀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그 컨텍스트를 좀 존중하는 그런 식의 학풍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있는데 미국은 뭔가 좀 크리에이티브한 거에 좀 역점을 많이 둔 뭐 그런 게 느껴지셨는지. 스튜디오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 인스트럭터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밸런스 있게 인스트럭터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처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오셔서 티칭을 하고 스튜디오마다 특색 있게 하는 경우가 있고 학년별로 하는데 뭐 한국처럼 저학년은 조금 그렇게 막 과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학부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좀 고학년으로 갈수록 조금 더 워크샵 같은 거 통해 가지고 그걸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미국은 대학교의 건축과 수업은 창의적이지 않은 거는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막 말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학생이 뭐 지금 실무적인 거에 배양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얘가 이미 창의적이지 못하는 거를 만드는 거는 미국 사회가 좀 약간 그런 개척적인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작업량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 수업을 듣는데 한 학기에 해야 되는 작업량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컨셉추얼 모형 만들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굉장히 자유롭고 대학원 수업이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근데 그 도면으로 다 해야 돼요. 모형이랑 도면.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그러니까 학기 말에 프레젠테이션 이쪽 벽에 저쪽 벽까지 막 도면이랑 그걸 쫙 붙여야 되는데 하면서도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덩달아 나도 그렇게 돼요. 된 건데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우리나라는
제가 크리틱을 가고 겸임 교수로 나가도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이게 섞여 막. 뭐 이 학교마다도 지향점들이 불분명하고 외국처럼 어떤 학장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어떤 풍이 느껴지고 막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걸로 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교수님들끼리도 서로 막 또 알력과 눈치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가의 특징이 없다? 5년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원을 받아봤을 때 애매하거든요. 5년을 배웠는데 애매하거든. 저희 학교만 해도 학장이 바뀔 때 우리는 어떠한 교육을 더 중점하겠다 하면은 뭐 강사, 인스트럭터가 좀 이렇게 그런 방향성으로 더 구성이 되고 뭐 좋은 티어리스트를 뭐 영국에서도 모셔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학장이 끌고 나가고 그거를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됐으면 거기에 맞는 교수들도 오고 이러는데 우리는 사실 모르겠어요. 정량화된 공정을 좀 원하기 원해서 그런지 그게 다 섞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학장이 되면 이 학장의 중심으로 인맥이든 뭐다 모여서 하나에 집중해 줘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냥 평준화가 되는 거죠. 진짜 교육이 문제겠다. 뭐 학점으로 우리는 학점을 주지만 학생들도 평가하게 돼 있어. 그럼 이 묘한 눈치를 보는 시스템이 겸임 교수도 간당간당한 사람이거든요. 내 소신껏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이게 분위기가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학점 그냥 대충 잘 주고 어렵지 않게 막 해주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뭐 교육이 될까 제대로? 그냥 카리스마 있게 갈 때는 무슨 현진박 스튜디오야. 그러면은 뭐 논리적인 구조 따라서 일별로 다 스케줄링해서 그게 건축이다. 건축은 프로세스화 되는 걸로 너는 이때까지 결과물 내는 거는 내 스튜디오에서는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뭐 어디 학교 갔는데 뭐 교수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가르치나. 그러니까 저는 스튜디오면은 이게 강의실은 아니지 않느냐. 스튜디오면은 스튜디오의 건축가의 어떤 성향이 반영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되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아닌 것 같아 보인다 그랬지. 내가 가장 독일 교육을 봐서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는 교수님의 교육과 과정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서로 터치를 안 하고 뭘 했는지 잘 모르는데 아비규환이긴 하지만 저희 학교는 제가 다녔던 학교는 마감 날이 다 같아요. 전 학년이. 그래서 누가 발표하느냐? 교수가 발표해요. 학생 프로젝트 내가 어떻게 교습을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고 역시 평가하고. 교육의 나라야. 그래서 그거를 라운드 테이블처럼 부르는 뭐 그게 뭐 라운드 강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재밌다. 근데 그때 교수들이 와요. 그래서 너 그 교수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이끌었니? 결과물 앞에 두고선 그래서 이 학생은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이렇게 표현한 거. 교수들끼리 크리틱하는데 저는 아주 충격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재밌네. 교수님하기 힘드네요. 발표하시- 그러니까 힘드네요. 그리고 계속 이제 공학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학 붙어 있는 걸 했었는데 독일 떨어져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연계 수업을 해요. 공학 선생님들이 와서.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설계를 한 4주 안에 끝내요. 근데 왜 간단하게 끝내냐 빨리 끝내라고 했는지 몰랐어. 근데 못 알아들었어. 4주 지나에 갑자기 공학 선생님이 오더니 디테일을 막 풀어줘. 이거는 설계를 간단하게 끝내놓고 디테일을 그리는 수업이었구나. 보니까 제목이 디테일이더라고. 내가 막 시간을 했는데 좀 특색이 어떤 미국처럼 어떤 학풍이다라고까지 안 가더라도 분명히 개별적인 프로세서들이 서로 연구를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특색들이 나올 텐데 우리는 지금 상황은 인증에 좀 치여 있는 상황이다.